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래옥 교수가 지은 책 최고로 재미있는 이야기 39가지 그래그래 좋아좋아에서 한 꼭지 빌렸습니다. 작은 댁이 지극정성으로 큰 댁의 목숨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에 금실이 아주 좋은 부부가 살았다. 놈만 해도 100여 마직이나 되어서 살기도 부자로 잘 살았다. 아내는 씩씩하게 치마를 휘두르며 집안을 경영했고 건장한 남편도 엉뚱한 대로 눈 돌리지 않고 농사일을 열심히 했다. 그러니 무엇 하나 아쉬운 것이 없었고 남에게 빌려주기는 하지만 빌리지는 않는 그런 적선지가였다. 다만 한 가지 자식이 없었는데 부부는 무자식 상팔자라 자식이 없으면 걱정도 없다고 서로를 달랬다. 하지만 호사가 있는 집에는 다마가 있다든가 주인 여자가 그만 몹쓸 병에 걸리고 말았다. 처음에는 팔목에 이상한 붉은 점이 생기더니 차차 온몸에 퍼졌다. 날벼락이 따로 없었다. 바로 천형이여 용천백이라는 나병에 걸리고 만 것이다. 그 병은 쉽게 낫는 병도 아니고 게다가 남에게도 옮는다는데 지금이야 전염되는 병이 아닌 줄 알지만 이전에는 그렇지 못해 모두 공포에 질려서 그녀를 피하였다. 부인은 남편을 살리겠다고 아예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집에서 멀리 떠나 아무도 안 오는 깊은 산에 기슭에 가서 움막을 짓고 지내겠다고 하니 실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물론 잠자리를 할 수가 없었고 그 큰 농사를 짓는데도 일손이 달렸다. 99 일꾼이 있어도 시원치 않은 주인 하나를 못 당한다는 옛말이 있지 않던가. 이래도 안주인이 주관할 일이 있고 바깥 주인이 주관할 일이 있는데 안주인이 절이 되어 버렸으니 집안일은 어찌 되며 또 바깥 일이라면 농사일이 중심인데 그 힘든 농사일을 난군 혼자 어이할 것인가. 부인은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하였다. 남편은 조강지처를 버릴 수 없다고 한마디로 거절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첩을 얻으라고 하였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절하던 남편도 부인이 울며 권하고 사정을 잘 아는 동네 사람들도 권면하니 어쩔 수 없이 첩을 얻었다. 첩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언제든지 보따리를 싸서 떠나려고 항시 서 있는 여자라는 뜻을 가진다. 이 말은 참하고 착실하며 큰 댁을 공대하는 그런 첩은 없다는 말이고 투기하고 음모를 일삼는 여인이 첩이라 첩이 들어오면 멀쩡하던 가정이 풍비박산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하다. 그런데 딸로 치면 심청이 같은 효녀여, 동기간으로 치면 착한 동생 같은 그런 참한 첩이 집안에 들어온 것이다. 들어와서 며칠 집안 돌아가는 형편을 읽은 다음 얌전한 어조로 작은 댁이 말했다. 큰마나님은 집의 별채에서 병을 다스리세요. 집안의 일용일습은 셋내가 마나님의 지시를 따라 다 주관하고 하나하나 다 보고할 테니 마음 풍놓으시고 병이나 나으십시오. 이러면서 매일 새벽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다 놓고 천지신명에게 치성을 드렸다. 하느님, 별님 달님, 천지신명님. 어쨌거나 우리 큰마나님 병만 낫게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이런 치성이 가짜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거나 뒤에서 흠잡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워낙 진심으로 치성을 드리니까 그런 말들이 없어졌을 뿐 아니라 나중에는 여느 첩 같지 않다고 칭송까지 하였다. 하늘에서 호박이 넝쿨채 떨어지듯 정말 얌전하고 참한 첩이 통째로 굴러떨어졌다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저 비나이다. 우리 큰마나님 병이 낫기만을 비나이다. 제발 비나이다. 하루 저녁은 소실이 그렇게 치성을 드리다가 지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천지신명이 꿈에 나타났다. 내가 너무너무 정실 부인에게 공상하고 너무 제 몸을 살피지 않고 정성을 다하는지라 내가 심히 걱정된다. 내가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공을 들이는데 나중에 덜컥 병이라도 나면 나야말로 피해가 막심하다. 그렇게 되면 누가 나에게 치성을 드리겠으며 그러면 그런 정성을 바라고 사는 나는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하는 말인데 이제 내 진심을 헤아렸으니 복을 주겠다. 삼배로 커다란 주머니를 만들어라. 그 주머니를 간짓대에 기다랗게 매달고는 내일 처마 밑에다가 딱 걸쳐 놓아라. 그러면 수백 년 묵은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제 집이라 생각하고 들어갈 것이다. 그때 그 구렁이를 잡아서는 푹 꼬아서 하루 3번 큰 댁에게 드려라. 그러면 좋은 수가 생길 것이다. 일어나 보니 꿈이었다. 이튿날 작은 마누라가 간짓대에 큰 주머니를 만들어 처마 밑에 걸쳐두었더니 어디에선가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슬슬 기어나와서 삼배 주머니로 들어가더니만 마지막 꼬리까지 다 들어가려 했다. 그때 작은 마누라가 그 간짓대를 척 들어올리니 삼배 주머니가 들리면서 아기가 조여 그만 큰 구렁이가 잡혔다. 작은 댁은 구렁이를 이내 가마솥에 넣고는 불을 떼고 푹 꼬았다. 하루 밤낮을 꼬박 꼬았더니 기름이 둥둥 뜨고 국물이 뿌연 사탕이 되었다. 건더기를 걸러낸 다음 큰 댁에게 가져다가 먹였다. 이것이 무슨 국물인가? 예, 현몽을 받아 끓인 형님의 병이 낫는 국물입니다. 고맙네. 제발 그렇게 해서 이 병이 나으면 얼마나 좋겠나. 꼭 나을 것입니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드십시오. 작은 댁의 곡진한 말에 감흡한 큰 댁이 후를 마셨다. 하루 3번씩 마셨다. 그런데 이상도 하지. 큰 마누라 얼굴 가죽이 막 벗겨지고 핏물이 흐르는데 거짓말을 보태서 도랑같이 피가 흘렀다. 그러면 작은 마누라가 뜨뜻한 물로 목욕을 시켜주고 피가 묻은 옷은 빨아말려서 입혀드렸다. 심청이라도 그리 효성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씻기고 닦고 입히고 국물 들이는 일을 계속하였다. 며칠 있으니 큰 마누라의 몸이 이상하게 뒤틀려졌다. 게다가 의원이 준 약발도 안 받았다. 옆에 사람은 저러다가 죽지 싶어서 불안하게 여겼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작은 댁은 큰 댁을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주무르고 쓰다듬었다. 그렇게 6달을 지성으로 공을 들이니 온몸의 부스럼이 모두 사라지고 큰 댁의 얼굴과 온몸의 피부가 예전으로 돌아왔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작은 댁의 공덕으로 큰 댁의 병이 나은 것이다. 그런데 경사가 또 겹쳤으니 작은 마누라가 아기를 가졌다. 작은 댁은 자기한테만 애가 들어서면 큰 댁에게 미안하다고 하여 또 정화수를 장독대에 떠다 놓고 형님에게도 아기를 주십사 하고 빌었더니 큰 댁에게도 아기가 들어섰다. 10달이 지나 크고 작은 집에서 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애는 농사도 풍년이었다. 그러니 이런 경사가 또 어디 있겠는가. 여보, 큰형님을 찾아가요. 낭군, 작은 동생을 찾아가세요. 밤이 되면 처첩이 서로 남편을 양보했다. 씨앗을 보면 부처님도 돌아앉는다는데 이 집은 정반대였다. 세상 일이 다 이렇게만 된다면 가정이 얼마나 평화로울까? 살기가 얼마나 좋을까? 사실 첩이 등장하면 늘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 집에서만은 그렇지 않았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사례라고는 말하기 힘든 이야기였고 그래서 민담으로 전해 내려온 것 같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용천배기는 문둥이의 방언입니다. 용천은 나병이나 간질 따위의 몹쓸병을 말하고 배기는 그러한 것이나 사람의 뜻을 더하여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라고 하는군요. 공상은 물건 따위를 상급관청이나 궁중 또는 임금에게 바치던 일입니다. 여기서는 작은 댁이 큰 댁을 위하여 지극정성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짓대는 대나무로 된 긴 장대입니다. 씨앗은 소실, 즉 남편의 첩입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최래옥 교수가 조상들이 물려주신 옛이야기를 모아서 지은 책 그래 좋아를 빌렸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국립민속박물관 그리고 한국민속 대백과사전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드림레터 동화편지, 효녀심청에서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김준근 그리고 신윤복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박연옥의 그림 한 점을 빌렸습니다. 1238F, 핀터레스트, 게티 이미지뱅크, 픽사베이 그리고 픽스타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